교통사고 났을 때 내 치료비든 상대방 치료비든 보험회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그래서일까요? 왜 내 실손보험에 청구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이 현상은 들은 게 너무 많아서 생기는 오류랍니다. 실손보험은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보험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보험회사 약관은 작은 글씨, 특히 괄호 안에 있는 글씨가 진짜거든요. 그걸 알면 보험금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3년 이내 교통사고 있었던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제대로 알고 정당한 내 권리, 보험금 찾으러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참, 상해의료비의 부족한 2%를 꽉 채워줄 꿀팁도 넣어두었으니 안 보시면 진심 후회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두는 돈 되는 보험 이야기 정보톡TV입니다. 지난주 산재로 치료 중에 전화 주신 분께서 자동차 사고와 산재는 50% 중복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달라고 부탁 말씀 주셨는데요. 이분은 2009년도 3월에 가입한 1세대 실손을 유지 중이셨지만 아쉽게도 상해 의료비가 아니라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50% 중복 보장은 안 되고 건강보험 미적용 시 내가 부담한 의료비의 40%만 보장이 가능하셨습니다. 50%는 뭐고 40%는 뭐고 또 80%는 뭐냐? 아이고 헷갈려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교통사고가 나면 딱 3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100% 상대방 과실로 내가 피해자가 되거나 100% 내 과실로 내가 가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6대4, 7대3 등등 쌍방사고가 되거나 대부분은 쌍방사고가 되겠죠. 여기서 내 실수로 상대차 없이 나 혼자의 단독사고인 경우는 제외할게요. 그럼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100% 피해자라면 100% 상대방 차가 내 치료비를 다 물어줍니다. 끝! 내가 100% 가해자라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실손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문제는 쌍방사고. 쌍방사고라면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은 상대방 차가, 내 과실만큼은 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나보셨죠? 가만히 보니 어찌됐든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다 내준대. 그리고 주수에 따라서 위로금도 주고 치료하느라고 일 못한 만큼 휴업손해도 주고 상실수익액도 챙겨주고 향후 치료비까지 생각해서 주니까 치료를 해주고도 생각지 못한 돈이 생기는 거예요. 왠지 손해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더 이상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마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돈이 들어왔어. 정확히 계산도 안 해보고 맞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다 내주는 거 맞습니다. 지불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치료비를 다 내주긴 하는데 실제로는 마지막에 합의금에서 내 과실만큼의 치료비를 빼고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는데 본인 과실이 30%이고 받아야 될 합의금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치료비 500만 원의 30%인 150만 원은 내가 원래 받아야 될 500만 원 합의금에서 빼고 나머지 350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치료도 해주고 350만 원까지 생겼으니 그걸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내 과실분이 없었다면 내 합의금은 원래 500만 원이었잖아요. 내 과실분 150만 원을 빼고 350만 원을 받았으니 나는 실제로 150만 원의 의료비를 내가 부담한 셈인 겁니다. 내가 낸 치료비? 그렇죠. 내가 낸 치료비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실손보험 가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약관을 확인해 볼까요?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 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다만 본인 부담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써있네요. 그럼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을 적용한 후 내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생겼기 때문에 약관의 내용처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부담한 150만 원의 치료비의 40%인 60만 원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해서 받으시면 되는 거죠. 좀 전에 이해해서 자동차 보험에서 합의금으로 35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실손보험에서 추가로 6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면 350만 원 받고 끝날 일이지만 알면 350만 원에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6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시기별로 표준화 이전 상해 입원 의료비에서는 가입 한도대로, 표준화 이후 2세대 실손 중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된 상해 입원 의료비에서는 40%가 적용이 되고, 다시 2016년 1월부터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가입 한도대로 90% 또는 80%가 지급됩니다. 여기까지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있을 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만약에 1세대의 상해 의료비를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 같은 경우에 실손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상해 의료비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가로 열고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 가로 닫고에는 여기까지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한 사고당 의료비 가입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해 입원 의료비에 있었던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 말은 자동차 보험회사가 대신 내준 치료비까지 다 포함한 전체 의료비를 뜻하는 겁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내가 다쳐서 낸 총 의료비입니다. 아까의 예를 다시 들어보면 내 치료비는 500만 원이라고 했으니 내 치료비 500만 원의 50%인 250만 원이 상해 의료비에서 청구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500만 원 중에서 350만 원은 상대 보험사가 내준 치료비니까 상해 의료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낸 150만 원의 의료비는 물론이고 추가로 100만 원의 이익까지 생기는 거네요. 똑같은 경우에 상해 입원 의료비라면 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해 의료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90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돈이 150만 원 들어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라면 몰라서 청구 못 하시는 거고요. 상해 입원 의료비를 갖고 계셨다면 시기별로 내가 부담한 의료비에 40%, 80%, 90%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이 상해 의료비라면 전체 치료비의 50%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1세대의 실손의 상해 의료비는 다시 없을 보장이니 꼭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 거죠. 정리하면 1세대 실손의 상해 의료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교통사고 시 내 치료비 총액의 50%를 내 실손에서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교통사고 시에 내가 부담한 의료비의 40%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내가 부담한 의료비의 80에서 90%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과실 비율이 표시되어 있는 지급결의서나 기지급 치료비 또는 치료비 상계액이라고 표시된 합의금 산출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실손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약속한 꿀팁 하나. 이렇게 좋은 상해 의료비는 입통원 합쳐서 가입금액 최대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고 사고당 180일 기간이 넘으면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이 2% 아쉬웠는데 그 2%를 꽉 채워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세대 상해 의료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해 의료비는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상해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상해 통원 의료비 3천만 원을 추가하세요. 요즘 각 보험회사마다 1세대 실손보험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는 캠페인들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보장이 적었던 분들 실손으로 증액해서 전환해주거나 상해 의료비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해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상해 통원 의료비 30만 원을 추가해주고 있거든요. 난 1세대 실손보험 보장이 너무 좋으니까 무조건 끝까지 가져갈 거야. 보험회사에서 안내 전화도 전화 받지도 않을 거야. 하지 마시고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나는 1세대 상해 의료비를 갖고 있는데 착한 실손에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추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상해 의료비는 그야말로 상해보험이라서 나이가 많다고 갱신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상해 의료비와 상해 입통원 의료비를 둘 다 가져갈 수 있으면 최고의 보장이 되겠죠.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아요. 참고로 가입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직업이 바뀌었다든지 안 하던 운전을 하게 됐다든지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릴 후 의무, 즉 통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상황에 따라서는 납입하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담보를 삭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해서 삭감되는 것보단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은 빨리빨리 보험회사에 알려주시는 것이 나중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는 내용이 아니어서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거야말로 숨은 보험금이자 내 권리입니다. 권리 앞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합니다. 알아야 찾을 수 있는 눈먼 돈 찾아드리느라 오늘도 알아두면 돈 되는 보험 이야기 정보톡TV 이름값 좀 했지요?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알아두면 돈 되는 보험 이야기 정보톡TV는 싱싱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고고고!